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 전략을 수정한다는 소식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모리 사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너무 낮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품 플랫폼 사업팀을 해체하고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여기에 힘 빼지 않고 돈 되는 자율주행 R&D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 플랫폼 사업팀장은 시스템 LSI 사업부의 커스텀 SoC 사업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차량용 메모리 인력은 메모리 사업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커스텀 SoC 사업부로 보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스텀 SoC의 뜻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텀은 주문 제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커스터마이징 하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SoC는 시스템 온 칩의 약자죠. 말 그대로 칩 안에 시스템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 안에는 CPU 코어, GPU 코어, 사운드 처리 장치, 이미지 처리 장치, 인터넷을 담당하는 모뎀, 그리고 보안칩까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이 모바일 AP 하나의 칩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칩 하나에 온갖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체로 모바일 AP는 일종의 So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새끼손톱만한 칩 하나에 이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각종 코어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바일 AP는 현존하는 최고 기술력인 5나노 EUV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단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SoC 앞에 커스텀이 붙었으니까 주문 제작형 시스템 온칩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고객사에서 원하는 대로 초고성능 반도체를 맞춤 제작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2030 비전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쳐놨기 때문에 비메모리 설계든 파운드리든 닥치는 대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도 엄연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워낙에 수익성이 안 좋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서의 인력을 빼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커스텀 SoC 설계 부서로 인력을 이동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구글의 자율주행 칩을 삼성에서 수주했다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는데, 듣보잡 기업도 아니고 무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칩을 설계부터 생산까지 삼성전자가 전부 다 한다고 해서 정말 엄청난 호재라고 제가 설레발을 쳤었는데, 주가에는 개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었죠. 아무리 삼성이 호재의 끄떡을 안 한다고 해도 구글발 시스템 반도체 호재면 저는 그래도 조금 올라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허탈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구글에서 최근에 맡긴 이 자율주행 칩이 바로 커스텀 SoC입니다. 구글이 원하는 대로 삼성전자가 설계를 해주고 자체 파운드리에서 제조까지 아예 한 방에 다 끝내주겠다는 계획이죠. 조금 전에 제가 삼성전자는 설계를 잘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었고요. 사실 지금도 5나노 기반의 모바일 AP를 설계하고 있고, 퀄컴의 5나노 스냅드래곤과 삼성의 5나노 엑시노스를 제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도 한참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점유율에서 TSMC에 많이 밀릴 뿐이지 기술력 자체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기술력이 비슷한데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TSMC는 파운드리에만 30년 넘게 올인한 기업이고 1위 자리를 뺏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TSMC만큼 파운드리 역사가 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 5위권이었습니다.
그나마 2위권으로 올라온 게 거의 3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도 이제 막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올인한 기업과 이제 막 본격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당연히 같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TSMC와 기술력에서 맞짱을 뜬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혁명 수준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더구나 삼성전자의 주력은 파운드리가 아니라 엄연히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어쨌든 기술력만큼은 TSMC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분명히 제조는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삼성 하면 돈이죠. 삼성이 가진 돈이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계 역량을 많이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커스텀 SoC는 한마디로 초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와 생산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돈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3년 안에 대규모 M&A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차량용 반도체 세계 1, 2위 기업인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을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차량용 반도체에서 발을 빼고 커스텀 SoC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을 인수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NXP, 인피니언,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차량용 반도체로 거두는 매출은 연간 3조에서 4조 정도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으로만 72조 매출을 올린 삼성전자로서는 파이가 작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차량용 반도체는 메모리와 같은 삼성전자 주력 사업에 비해서 수익성도 낮다. 주요 업체들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4에서 14%였다. 전체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률 20% 이상, 특히 2018년 51.65%의 영업이익률을 경험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부분을 보면 확실히 차량용 반도체를 손절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또 다른 인수 후보로 언급됐던 기업이 바로 파운드리 세계 4위 기업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거든요.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인데 점유율이 무려 55%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세계 2위에 점유율도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라면 삼성이 10년 안에 TSMC를 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초미세 공정의 핵심인 EUV 노광기 대수도 TSMC가 지금 삼성보다 2배가 더 많고 심지어 투자도 TSMC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SMC는 규모의 경제학으로 밀어붙여서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게 나옵니다.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게 나오는 기업은 TSMC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TSMC의 벽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거의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넘사로 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약 7% 정도가 되는데 삼성전자 합치면 25%가 되니까 TSMC와의 격차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점유율 20%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NXP 반도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돈 안 되는 일반적인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자율주행 칩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쪽에 더 힘을 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보다는 몇 번 인수가 언급이 됐던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게 되면 고객사도 그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 수주를 받을 때 삼성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비교적 공정 난이도가 낮은 10나노 이상급은 주로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은 삼성에서 집중적으로 마크하면 점유율을 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자,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까지 좀 가미를 해봤는데 사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NXP 반도체를 인수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을 인수할 거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가 됐든 커스텀 SoC가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삼성의 목표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0년 후에는 세계 최강자가 될 수 있기를 주주로서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제 눈에는 굉장히 기특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